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자진 사퇴 2주가 지났습니다. 시정 곳곳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보선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 지역 종교계가 석 달 만에 또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종교계 대표들은 생활 속 거리 두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시 휴관 중인 공공도서관 14곳이 12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됩니다. 우선 일부 자료실이 개방돼 대출과 반납이 재개되고 19일부터는 전체 자료실과 일부 열람실, 26일부터는 자료실과 열람실 모두가 개방될 예정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남포동 비프광장, 자갈치 시장 등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한 지 2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퇴 기자회견 후 전해진 오 전 시장의 근황은 거제도의 한 펜션에서 포착됐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며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울먹이며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던 오 전 시장은 사퇴 후에도 무책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자진 사퇴하며 부산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해달라고 고개 숙였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기자회견 후 2주가 지난 지금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부산을 내팽겨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관사도 정리하지 않았고 정무라인 15명 가운데 13명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와 함께 자동 면직 처리되며 시정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과 시의원들은 오 전 시장은 숨어있지 말고 진실규명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로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시정 공백의 최소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성폭력 예방 및 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에서는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일명 오거돈 방지법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대로라면 1년의 임기를 위해 내년 4월 7일 시장 보궐선거에 쓰일 비용은 160억 원으로 이는 모두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부담을 청구하는 내용의 그동안에 법안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폐기 처분됐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번 기회로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를 계기로 다시 이제 법제화를 해야 된다. 오거돈 방지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성추행 사건으로 초유의 자진 사퇴 행보를 보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후에도 무책임 행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된 이후 매월 50억 원 이상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공공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시가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의 유일한 감염병 전담병원인 부산의료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된 이후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는 급감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전담병원 지정 전후 입원 환자 수를 보면 지정 전 1월엔 13,000여 명에서 지정 후엔 1,600여 명으로 입원 환자가 87%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한 병원 수입 역시 지난 1월 63억 원에서 3월 13억 원으로 1월과 비교해 50억 원 급감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감염병 관리 비용의 증가로 지출은 지난 1월에 비해 3월 4억여 원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소요된 추가 시설 공사비와 의료 장비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1억 원 지원을 확정했지만 7억만 교부했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3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3, 4월 각각 50억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정부의 지원으로 부산의료원의 재정 상태가 위태로운 상황인 겁니다. 부산의료원 내부에선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재정 적자의 원인이 경영 부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국난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손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도 지원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당연히 이제 그 의료원이 위치한 부산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정부에서는 다음 달에나 돼야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산시가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공공의료원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내 6개 의료원은 도 차원에서 모두 3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인천광역시는 136억 원을 투입해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재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시에선 부산의료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손실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에 제출된 부산시 추경 예산안에 부산의료원 적자 손실분 보상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재유행에 대한 걱정은 여전합니다. 7대 광역시 중 공공의료시설이 가장 취약한 부산. 지자체에서 부산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또다시 확산될지 모를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금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등교 개학 준비에 한창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식사를 해야 하는 만큼 방역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교육청이 마련한 감염 예방 대책을 장동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개학 연기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던 반쪽 개학. 2달 넘게 닫혔던 학교 문이 오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다시 열립니다. 시교육청은 등교 개학에 앞서 감염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황별 모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조직을 만들고 또 비상연락망도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 개학하기 전에 특별 소독도 완벽하게 이제는 끝났습니다. 등교에 대비해 각 학교에서는 마스크와 체온계, 열 화상 카메라 등을 구비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하루 2~3차례 발열 체크를 하게 됩니다. 또 학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수업 시간이 조정되고 책상 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등교 시간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또 쉬는 시간도 조정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교실 내에서도 그 교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최대한 거리 두기를 하고요.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인계하고 전담교사가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보건교사가 부족한 학교에는 보조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등교를 앞둔 부산 지역 학생들은 약 30만 명. 교육청은 등교 이후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거리 두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등교 전 가정에서의 건강 상태 점검과 예방 교육 등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뉴스 장동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는 등교 개학이 결정됐는데 대학교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등록금은 다 내놓고 실험 실습도 제대로 못하자 대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 국공립대학연합회가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대학 강의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캠퍼스 낭만을 꿈꾸던 학생들은 자취방이나 빈 동아리방 등에서 혼자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됐음에도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강의를 1학기 전체로 연장하는 대학이 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소통과 토론이 제한적이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드렸을 경우에 교수님이 그걸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씩 공부의 흐름이 좀 끊겨서. 특히 실험과 실습이 많은 학과의 일부 과목은 중단되거나 영상 자료 등으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이나 인하를 요구합니다. 실습은 원래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1대1로 좀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서로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실습 과목인데 그거를 못하니까 좀 등록금이 좀 과잉 책정해서 좀 부담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실습 비용만큼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논란이 커지자 전국 국공립대학 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7일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대학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실 있는 비대면 수업 준비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교육부 대책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가는 육성사업비를 대학 안에서 자율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근데 학생들이 다른 부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 부분에 손해를 돌리는 그러면은 조삼모사격의 대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대학, 학생이 함께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대학 캠퍼스. 학습권 보장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도 대부분 수업의 질이 낮다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권 총학생회 연합이 지난달 23일부터 닷새 동안 대학생 32,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9%인 32,096명이 코로나19 여파로 질 낮은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14.6%가 매우 불만족, 38.3%가 불만족으로 응답해 부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었고 보통도 38.5%로 나타났습니다. 총학생회 연합은 1학기 등록금 반환이 힘들다면 계절학기나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특별장학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장학금 증액과 학자금 대출 이자율 완화 등도 요구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부산 지역 종교계도 생활 방역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7일 오전 지역의 7대 종교단체와의 만남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적, 사회적 현안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시정 운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종교계 대표들은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4일 5대 종교단체 대표자와 부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석 달여 만에 열렸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임시휴관 중인 공공도서관 14곳을 12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합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고 등교 수업도 확정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서관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먼저 12일부터 자료 대출이 가능한 일부 자료실을 개방해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인데 자료실 규모에 따라 이용자의 수가 제한됩니다. 또 19일부터는 전체 자료실과 일부 열람실을 개방하고 26일부터는 전체 자료실과 전체 열람실을 개방합니다. 이 밖에도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은 다음 달부터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용해오던 등산로 입구가 어느 날 갑자기 폐쇄됐고 비슷한 시기 아파트 내부로 지나는 우회로마저 막히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다 보니 행정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떤 보관이 나올까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등산로 중간에 설치된 커다란 철제문. 폐쇄를 알리는 문구와 함께 주변에는 감시용 CCTV까지 설치됐습니다. 올해 초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입구를 막아놓자 등산객들은 좁은 소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십여 년 넘게 이용해오던 등산로 입구가 폐쇄되면서 주민들은 이처럼 아파트 부지를 통과하는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안합니다. 아파트 측에서 우회 등산로를 폐쇄한 건데 인근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9층에서 이
복개 도로를 다리를 놔주겠다 하는데도 왜 반대를 하느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왜 그러는지. 저 길로 막으면 옆에 갖고 사람이 갈 수 좀 만들어주는데 같이 막아버려요. 같이. 문을 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문을 열어주는데 그래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양보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었지만 기존 등산로 폐쇄를 기점으로 실시된 측량에서 주변 배드민턴장이 아파트 소유로 판명되면서 문제 해결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배드민턴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세월만 수십 년. 남의 땅인 줄 알았던 배드민턴장이 자신들의 소유로 확인되자 우회도로 개설 조건에 철거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차랑 소음으로 문을 걸리다 이번에 알고 그거를 되시키주면은 대체 등산로를 내주겠다 우리 땅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배드민턴 치는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부산진구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땅이 사유지여서 지자체에서 개입할 수 없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7일 오후 3시 50분쯤 기장군 정관의 병산리 정상 산불 초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부산과 울산 소방 헬기 2대와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해 30분 만에 진화해 다행히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남포동 비프광장, 자갈치시장 등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부산 관광산업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부산을 찾은 관광객은 2,800여만 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관광객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해운대해수욕장으로 793만 명이 찾았고 서면과 남포동 비프광장,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전년 대비 관광객 방문율은 11%에서 많게는 26%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산시민공원과 범어사, 동백섬, 해동용궁사 등은 관광객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5월 8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에 충남과 전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강원 영동과 경남을 제외하고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는 구름 많이 끼겠고 남해 동부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두 해상 모두 1.5m까지 일겠습니다.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주말이 시작되는 이번 주 토요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0도로 조금 낮겠으나 일요일부터 다시 22도로 오르겠고요. 한 주의 시작인 11일 월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